전문 유튜브 스크립트, 의역, 파트 잠시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혼자 있는데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얼굴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팔에 힘이 빠집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할 때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뇌졸중을 겪고 있으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현실은 매일 수많은 노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뇌졸중 협회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뇌졸중 피해자의 별표 거의 40% 별표가 증상이 처음 나타날 때 완전히 혼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료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이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던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존율이 70% 더 높았습니다.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파트 단지 취해야 할 조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70% 더 높은 생존율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 완전한 회복과 영구적인 장애 사이의 차이는 종종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그 처음에 귀중한 몇 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7가지 팁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은 매우 강력해서 클리버리 클리닉의 신경과 의사들이 이 팁이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을 확률을 거의 300%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은 수행하는 데 30초도 걸리지 않으며 말 그대로 병원에서 걸어 나오거나 다시는 걷지 못하는 상황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댓글에 당신의 연령과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하고 있으니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비상 연락 시스템을 필요하기 전에 만드십시오. 모든 순간이 중요한 때 귀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절한 비상 연락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은 더 이상 911을 단축 다이얼에 등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술은 대부분의 노인이 활용하지 못하는 놀라운 도구를 제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는 2,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를 추적했으며 자동화된 비상 시스템을 갖춘 환자들이 기존의 전화통화에 의존하는 환자들보다 평균 14분 더 빨리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4분이 그리 길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뇌졸중 동안 분당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2,800만 개의 뇌세포를 구한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은 스마트폰에서 시작됩니다. 가지고 있다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모두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측면 버튼을 빠르게 5번 누르면 긴급 소스가 작동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설정하고 비상 연락처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선택된 연락처에 당신의 위치를 보내고 응급구조대원과 의료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외에도 실제로 착용하는 의료경보 장치를 고려해 보십시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별표 착용 별표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맡에 놓여있는 장치는 당신이 부엌에 있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장치는 자동으로 넘어짐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일부는 임박한 뇌졸중을 나타낼 수 있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까지 모니터링합니다. 스펜 스타일, 컬러, 블루, 미국 응급의학 저널 스펜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웨어러블 경보장치를 가진 노인들은 뇌졸중 증상이 시작된 후 황금 시간 내에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3배 더 높았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러한 장치 중 다수가 이제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므로 뒷마당에서 정원 일을 하거나 동네를 산책할 때도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응급구조대원이 별표 생명의 바이엘 오브 라이프, 별표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의료 정보, 약물, 알레르기,
비상 연락처가 담긴 간단한 용기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구급대원들은 이것을 찾도록 훈련받았으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말할 수 없을 때 결정적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이름과 번호, 복용량을 포함한 모든 약물 목록, 알레르기 또는 질병, 그리고 보험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3개월마다 또는 약물 변경 시마다 반드시 이것을 업데이트하십시오. 파트 단계, 의식을 유지하고 정신을 차리는 방법. 이제 혼자 있을 때 뇌졸중 생존에 대해 놀랄 수도 있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뇌졸중 동안 의식을 유지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능력은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을 아는 것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원들은 1,5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를 연구했으며 첫 30분 동안 의식을 유지한 환자들이 상당히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65%는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회복을 달성했지만 일찍 의식을 잃은 환자들은 단지 32%만이 완전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조절된 호흡이지만 당신이 예상하는 깊은 호흡은 아닙니다. 뇌졸중 동안 느리고 얕은 호흡을 하는 것이 깊은 호흡보다 실제로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흥미롭습니다. 뇌가 필사적으로 혈류를 필요로 할 때 깊은 호흡은 때때로 혈압을 너무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대신 분당 약 12회에서 15회의 꾸준하고 리드미컬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가능하다면 횟수를 세십시오. 이 셈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합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계속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유지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신체 위치와 관련되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이 오는 것을 느낀다면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눕지 마십시오. 텍사스 대학 사우스웨스턴 의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머리를 약 30도 정도 올리는 것이 뇌로 가는 혈류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구토가 발생할 경우 흡인, 폐로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침대에 있다면 베개로 몸을 괴십시오. 바닥에 있다면 벽이나 가구에 기대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연구는 8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추적했으며 이 자세를 유지한 환자들이 뇌 조직의 산소 수치가 23%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한 고정된 지점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깨어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시각적 초점은 실제로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고 의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계나 그림과 같이 볼 특정한 것을 선택하고 그 세부 사항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또는 가능하다면 소리내어 스스로에게 그것을 묘사하십시오. 이 정신적 참여는 뇌졸중 동안 그렇지 않으면 다칠 수 있는 신경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지금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노인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구독하십시오. 저희는 매일 더 강력한 노인 건강 팁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다음 5단계를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파트 단계, 당신을 구하거나 망칠 수 있는 약물을 아십시오. 욕실에 있는 약장은 뇌졸중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먼저 아스피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에 관해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87%를 차지하는 혈전에 의해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을 겪고 있다면 일반 아스피린을 씹어먹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별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씹는 것 별표입니다. 씹으면 아스피린이 삼킬 때 30분이 걸리는 것에 비해 때로는 5분 만에 혈류로 더 빨리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뇌 출혈로 인해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출혈성 뇌졸중 동안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장비 없이 어떤 유형의 뇌졸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종종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발생하지만 출혈성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생애 최악의 두통이라고 묘사하는 갑작스럽고 심각한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 벼락 두통이 있다면 절대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제 혈압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해집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고 뇌졸중 증상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복용량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뇌졸중 동안 혈압은 실제로 막힌 부분을 지나거나 혈관이 손상된 영역으로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어느 정도 높아져야 합니다. 국제뇌졸중 시험 연구에 따르면 급성 뇌졸중 동안 혈압을 공격적으로 낮추면 부정적인 결과가 42% 증가했습니다. 뇌졸중 동안 일반 약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와파린, 오어퍼린 또는 엘리퀴스, 일리퀴스, 나자렐토, 제렐토와 같은 새로운 약물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한다면 이 정보는 응급구조대원이 즉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합니다. 지갑에 카드를 보관하고 휴대폰의 의료 아이디에 혈액 희석제를 복용한다는 메모를 남기십시오. 파트 단계, 할 수 있을 때 목소리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뇌졸중 동안 당신의 목소리는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 이상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뇌 기능을 보존하고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은 12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은 어눌하게 나왔지만 계속 말하려고 시도한 환자들이 말하려는 시도를 멈춘 환자들보다 더 나은 뇌 산소 수치를 유지했으며 언어 회복률이 더 높았습니다. 뇌졸중 증상을 인지하는 순간 즉시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몇 시인지, 증상이 시작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묘사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목적을 수행합니다. 첫째, 말하는 행위는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잠재적으로 기능을 보존합니다. 둘째, 집에 얼렉서나 구글 홈과 같은 스마트 장치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장치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잠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단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음하거나 콧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어떤 발성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아파트나 인접한 주택의 이웃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소리를 내십시오. 특히 이웃이 들을 수 있는 아파트에서는 벽을 두드리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신호로 사용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주기적으로 시간을 외치십시오. 지금 2시 15분이고 뇌졸중 증상이 있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 다음 5분 후에 2시 20분이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응급구조대원과 의사에게 매우 귀중한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증상 발병의 정확한 타이밍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치료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혈전 용해제 TPA는 증상 발병 후 4.5시간 이내에 투여되어야 합니다. 파트 단계, 최대한의 생존을 위해 신체를 배치하십시오. 이제 당신이 생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신체 위치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정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뇌졸중 동안 신체의 위치는 단지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수천 명의 뇌졸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합병증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호주 국립뇌졸중 재단이 3,000명의 환자를 연구한 결과 첫 1시간 동안 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2차 합병증을 67%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41%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 증상이 시작될 때 움직일 수 있다면, 이미 바닥에 있다면 침대나 소파로 걸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넘어져서 추가 부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 신경과 의사들이 회복 자세라고 부르는 자세를 취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단,
뇌졸중 환자를 위한 특정 수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옆으로, 특히 왼쪽으로 눕고, 머리는 약간 높이고 영향을 받은 팔은 지지해야 합니다. 이 자세는 3가지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혀가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합니다. 구토 시 흡인의 위험을 줄입니다. 그리고 뇌의 양쪽 방구로 가는 혈류를 최적화합니다. 이 자세를 안전하게 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앉아있다면 가구를 지지대 삼아 바닥으로 몸을 낮추십시오. 넘어지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점진적으로 몸을 내리십시오. 일단 바닥에 닿으면 왼쪽이 뇌졸중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왼쪽으로 구르십시오. 영향을 받았다면 오른쪽을 사용하십시오. 안정성을 위해 위쪽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몸 앞에 놓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얼굴 쪽으로 구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아래쪽 팔은 앞으로 쭉 펴고 위쪽 팔을 사용하여 머리를 바닥에서 약 4에서 6인치 정도 살짝 괴십시오. 머리 높이가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연구원들은 500명의 뇌졸중 환자에게 첨단 뇌 영상장치를 사용하여 30도로 머리를 올리는 것, 베개 2개를 쌓은 정도의 높이, 이 평평하게 눕는 것에 비해 뇌 혈류를 24%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머리를 45도 이상 올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도를 판단할 수 없다면 이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머리는 내려다보았을 때 발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아야 하지만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마비되거나 약화된 팔다리가 있다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영향을 받은 팔은 절대 지지 없이 축 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깨 탈구와 회복을 복잡하게 만드는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누워 있다면 영향을 받은 팔 아래에 베개나 쿠션을 놓아 어깨와 같은 높이를 유지하십시오. 영향을 받은 다리의 경우 비틀리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들은 사소한 세부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첫 1시간 동안 적절한 팔다리 위치 지정이 평균 8일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는 합병증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파트 단계. 당신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황금 시간을 항해하십시오. 여기서 타이밍이 뇌졸중 생존의 절대적인 전부가 됩니다. 황금 시간은 단지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을지, 다시 말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생존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60분의 창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단지 병원에 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때에 올바른 치료를 받을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매 순간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뇌졸중 증상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2개의 정신적 시계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시계는 의료 도움을 받는 황금 시간인 60분을 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계는 뇌졸중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혈전 용해제인 TPA를 받을 수 있는 창인 4.5시간을 세고 있습니다. 유크라 의료센터 연구에 따르면 지연하는 매부는 회복 가능성을 1.9% 감소시킵니다. 즉, 30분의 지연은 회복 가능성을 거의 60% 줄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5분. 그것이 정말 뇌졸중인지 궁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증상이 경미해 보이더라도 즉시 911에 전화하십시오. 전화할 때 이상해요 또는 뭔가 잘못됐어요. 대신 별표 먼저 뇌졸중 증상 별표이라는 단어를 말하십시오. 이것은 많은 도시에서 전문 뇌졸중 구급차를 보내는 다른 대응 프로토콜을 발동합니다. 분부터 15분까지 응급구조대원을 위한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다면 현관문을 잠금 해제하십시오. 이것은 구급대원이 부수고 들어오는 데 걸릴 귀중한 시간을 절약합니다. 어둡다면 외부 조명을 켜십시오. 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
가급적이면 정문 근처로 이동하십시오. 반려동물이 있다면 구급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격리하십시오. 보스턴 응급서비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한 행동은 응급대응 시간을 평균 7분 절약했습니다. 15분부터 30분까지 정보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증상 발병 시간을 적거나 음성 녹음하십시오. 펜으로 손의 시간을 휘갈겨 쓰는 것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에 접근할 수 있다면 가족에게 증상과 시작 시간을 문자로 보내십시오. 이것은 의사가 나중에 참조할 수 있는 디지털 타임 스탬프를 만듭니다. 분부터 60분까지 도움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결정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운전할 수 있다고 느껴도 절대 스스로 운전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뇌졸중 증상은 갑자기 악화될 수 있으며 운전 중에 의식을 잃거나 통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나 누군가가 즉시 당신을 운전해 줄 수 있고 병원이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면 이것은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소는 그 병원이 공인된 뇌졸중 센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합동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공인된 뇌졸중 센터는 전문팀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생존율을 58% 향상시킵니다. 1단계, 생존율을 300% 증가시키는 전화통화. 이제 혼자 뇌졸중을 겪고 있을 때 말 그대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이 단일 행동은 30초도 걸리지 않지만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을 확률을 거의 300% 증가시킵니다. 비밀은 단지 911에 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전화의 첫 10초 동안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완전히 다른 응급 대응 시스템을 발동시킵니다. 911에 전화할 때 당신의 첫 마디는 정확히 이 구문이어야 합니다. 뇌졸중 경보입니다. 지금 뇌졸중 증상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있는 것 같아요. 나거나 이상해요 또는 심지어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정확한 단어, 즉 별표 뇌졸중 경보, 별표는 전국의 대부분의 응급 시스템에서 별표 코드 스트로크, 코드 스트로, 별표라고 불리는 것을 발동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이 마법의 단어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출동 요원은 즉시 표준 응급 대응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적인 뇌졸중 프로토콜을 활성화합니다. 일반 구급차 대신 많은 도시에서 CT 스캐너를 갖춘 바퀴 달린 미니 응급실인 모바일 뇌졸중 유닛을 보냅니다. 이 유닛들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실제로 뇌졸중을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 전략은 그 첫마디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별표 뇌졸중 경보, 별표를 말한 후 즉시 정확한 주소를 말하십시오. 그런 다음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말하십시오. 정확한 시간을 기억할 수 없다면 최선의 추정치를 제공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의 연령을 말하십시오. 이 세 가지 정보는 정확히 그 순서대로 전달되어야 하며 출동 요원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뇌졸중 능력에 따라 당신을 보낼 병원을 결정하고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는 시간창에 아직 있는지 계산하며 당신이 집을 떠나기도 전에 병원 뇌졸중 팀에 경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워지더라도 전화기를 끊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스피커폰으로 설정하십시오. 출동 요원은 당신의 호흡 패턴 변화와 언어 저하를 포함하여 전화를 통해 뇌졸중 증상을 인식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접근하는 응급팀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구급대원이 당신의 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특정 중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전화 통화 전략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심각한 뇌졸중 증상조차도 압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단 2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별표 뇌졸중과 증상이 시작된 시간 별표입니다. 이것들이 어눌하게 나오더라도 출동 요원은 이러한 핵심 단어를 인식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반복은 심각한 언어 장애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듭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전화통화의 마지막 구성 요소는 불과 5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현대 기술을 활용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대부분의 911센터가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면 뇌졸중, 당신의 주소, 그리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911에 문자로 보내십시오.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의 진정한 힘은 단지 전화를 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첫 10초가 다음에 일어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연쇄 반응을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별표 뇌졸중 경보 별표라고 말할 때 병원들은 그들의 뇌졸중 팀을 활성화하고 CT 스캐너를 비우며 당신이 도착하기 전에 약물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60세 이후 혼자 뇌졸중에서 생존하는 것은 운이 좋은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너무 늦을 때까지 받지 못하는 지식으로 준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7가지 팁은 유용한 것에서부터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것으로 순위가 매겨졌으며 통계가 되는 것과 생존자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뇌졸중 경보입니다. 지금 뇌졸중 증상이 있습니다. 지역 응급번호를 단축 다이얼에 프로그래밍 하십시오. 집의 모든 전화기 옆메모에 별표 뇌졸중 경보 별표라고 적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오면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4명 중 1명에게는 올 것입니다. 당신은 복잡한 지침을 기억하거나 정보를 검색할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구는 명확하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7가지 전략, 특히 뇌졸중 경보전화 통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을 아는 노인들은 불과 10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비율로 생존합니다. 당신의 뇌, 당신의 독립,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언젠가 당신이 방금 배운 정보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뇌졸중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7가지 팁 중 무엇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했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을 시행할 것입니까? 아래 댓글에 당신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 혹시 이 스크립트 중 특정 섹션의 어조를 예를 들어 더 희망적이거나 더 경고적인 방식으로 수정해 드릴까요? 아니면 이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 제목 및 설명을 작성해 드릴까요?